거면 특검으로 맞불을 놓는 건가? 각각의 특검의 대상은 다른 거겠죠? 요 얘기입니다. 우선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에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건데요. 어제죠. 어제 김건희 여사의 공식적인 외부 행사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을 한 건데요. 여기서 얘기들 좀 많이 나왔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영부인님이신 이 김건희 여사님께 직접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통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사님의 문화적 안목과 해안으로 보스턴 박물관 측과의 협상과 또 이혼 승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사리 반환 이거와 관련된 행사죠. 뭔가 이렇게 모시는 그런 장소였는데 지금 보면은 진우수님 말씀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있었는데 김지호 부대변인, 김건희 여사가 이제 어제 대중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 건데 공개석상에 저렇게 모습을 보인 거는 지난해 12월 이후 거의 한 170일 정도 만이거든요. 170일, 정확하면 169일 만인데 지금 이렇게 공개 행보를 하고 있는 이유, 시작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170일 정도 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정말 캥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검찰, 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조차도 이거 수사를 해야겠다. 빨리 특검을 해야겠다. 의혹을 빨리 밝히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야당은 어쩔 수 없어도 예. 여권에서도 그런 의혹이 계속 커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여권이라도 내가 죄가 없다, 떳떳하다 이런 의미에서 좀 당당하다 이렇게 해서 공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은 일반적인 정치 상식으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5월 초에 뭐 수사 의지를 천명했는데 바로 그냥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그 검찰 인사 단행하자마자 또 갑자기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공개 행보를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연관지도 뭔가 의심을 하고 있죠. 국민들 지금. 입장에서는 좀 뻔뻔하다. 뭐 의혹이 해소된 것도 아닌데 뻔뻔한 게 아니냐. 좀 이런 부분이 비상식적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런 뭐 은둔을 하든지 공개 행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 수사를 떳떳이 받고 특검을 죄가 없는데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뭐 수사 얘기, 특검 얘기 나오면 괜히 그냥 비상식적인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되고 특검에 대해서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은둔했다, 공개했다. 일관성이 없어요. 국민들은 일관성 없는 어떤 정치인의 행동을 볼 때 굉장히 불안정하게 느낍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이 없다, 무능력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의혹은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어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과 함께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거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요, 오늘 명품백 논란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발을 한 인물이 있거든요. 이 인물에 대한 조사가 오늘 있어서 이제 출석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청탁이 분명하다는 청탁 내용 한 가지 카톡 메신저를 공개하고 영상 원본이 3개예요. 하나는 듀얼백 줄 때 한 30분 정도 찍은 거. 우리가 그 영상을 조작해서 보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확인차에 제출을 하라는 거로 보고 저희는 제출할 겁니다. 우리가 제출 못할 이유도 없고. 자, 이제 검찰 수사는 뭐 저렇게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요. 뭐 피고발인, 고발인, 참고인, 뭐 조사가 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김철영 교수님.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이 이제 시작된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향후에 여론에 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오늘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제한된 행보로 보이거든요. 어떤 앞으로 공개 행보를 어떤 전면적으로 확대한다기보다는 얼마 전에도 보면 한 캄보디아 그 어떻게 캄보디아에서 대통령이 내려갔을 때 총리, 오찬, 캄보디아 총리입니다. 예. 총리 왔을 때 어떤 부부 만찬, 부부 오찬 정도. 예, 그 행사에 참여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저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우리가 구한 말에서부터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굉장히 우리 국보급의 우리 문화재들이 해외로 굉장히 많이 밀반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국가에서도 굉장히 정부에서 굉장히 외교적 노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93년도에 보스턴 미술관에 넘어가 있는 어쨌든 뭐 이 고려 시대의 어떤 사리 2점하고 불상 3점이 거의 국보급인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 반환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이 작년에 미국 가셨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꼬가 터져서 예. 반환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교계에서 볼 때는 정말 오래된 어떤 수건이 그게 해결됐다는 때문에 거죠? 아마 이 그 물꼬를 터준 아마 김건희 여사님을 아마 초청을 해서 아마 그 행사를 그러니까 한 것 이거는 같고요. 어떤 공개 행사 참석의 명분이 뚜렷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조금 조용한 예. 행보와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제한된 행보를 할 뿐이다. 단지 저는 좀 저 점에서 조금 좀 이 관전해야 될 포인트가 예. 지난주에 그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예. 대통령께서 우리 조계사 가서 다 방문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 저 사리 반환 행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님만 가셔도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제가 볼 때는 같이 동행.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여사님이 혼자 갔을 때의 어떤 그 행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나름대로 좀 배려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는 좀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을 너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지금 뭐 이 검찰총장이 지시해서 전담 수사팀에서 예.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는 수사대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맞게 아마 수사에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뭐 진행 중이니까 수사가요. 이것도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검찰 뭐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특검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관련된 과거에 뭐 있었잖아요. 그것도 특검법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게 다시 불을 붙은 것 같아요. 일단 뭐냐면요. 한참 됐습니다. 2018년 11월 상황인데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That time we really wanted somebody higher to participate in the Potsav in Ayodhya. But that time I could not imagine that you will be so gracious that you will personally be present. 장관님께서도 저한테 같이 대통령궁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왔으면 또 좋겠다고요. 자, 당시에 이제 인도 방문에서 저런 모습인데요. 이른바 뭐 타지마할 방문 등등등 막 이게 논란이 됐던 그때 당시였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에 이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썼어요.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이 왔는데 고사했더니, 그러니까 본인한테 초청이 왔는데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 이렇게 초청을 했다.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한테 초청이 왔는데 거절했어. 상황이 뭐해서 거절했더니 아내를 김정숙 여사를 보내달라고 초청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대통령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약간 어떤 성과라고 약간 표현을 한 것 같죠?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다.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 혼자 갔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아내가 나라 돈으로 관광 여행한 것처럼 외역한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상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책에서. 그런데요. 다음 보죠. 당시 사항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게 2018년 11월인데 인도 3박 4일 일정 방문이에요. 그리고 뭐 인도에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다.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타지마을 갔다 오고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이용했죠. 그 수행단이 한 40명쯤 됐고요. 인도 타지마을을 방문했는데요. 공식 일정표에는
적혀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게 농달됐죠. 그리고 당시에 비용을 따져보니까 뭐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 등등 해서 한 4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됐다. 그리고요, 요 대목입니다. 지난 2018년 7월에 외교부 공문이 뭔가 작성된 게 있는데 당시에는 영부인 초청 대목이 없었다는 겁니다. 외교부 문서상으로는요. 근데 앞서 회고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도 쪽에서 본인이 못 가니까 아내를 대신 초청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이건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겁니다. 지금요.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인도 그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위직 뭐 이런 표현 같은데요, 아까. 영부인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였잖아요. 장관급 대표 정도만 오셔도 좋은데, 그것도 그냥 좋은 데가 아니고요. 정말 좋은데. 인도 입장에서는요. 장관은 고사하고 한 차관급이나 인도 대사 정도 올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영부인이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지난번에 2021년도인가 그 배현진 의원이 국감에서 예. 자료 받아가지고 정리한 걸 제가 정리해 보면은 예. 2018년 7월에 인도를 방문했습니까? 방문했습니다. 누가 방문했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두 분이서 공식 방문을 했어요. 예. 그런 다음에 9월에 인도에서 공문이 오는데 그 공원 착공식에 그 좀 참석해 달라.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장관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문체부 장관 정도가 오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0월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인도에 다시 공문 보냅니다. 어떻게 공문 보내냐면 예. 우리나라 영부인을 초청해 달라라고 우리가 먼저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초청을 갖다가 하니까 인도에서 다시 장관급이 아니고 그럼 영부인 오면 더 좋겠다라고 했으면서 조금 전에 그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문은 이렇게 보냈지만 설마 올 줄 몰랐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에 와서야 뭐 그때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예. 2018년 9월 19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평양에 방문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하고 있는데 7월에 간 인도를 7월에 인도 갔다가 9월에 평양 갔다가 11월 4일부터 다시 인도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날짜가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다음에 갑자기 인도 간다라고 하니까 문체부가 난리가 났어요. 예산이 없잖아요.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10월 말에 문체부가 기재부에다가 예비비 신청을 하는데 예. 그 예비비 신청할 때 출장 계획서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출장 계획서에 뭐가 들어갑니까? 일정표 들어가잖아요. 예. 그 일정표 제가 찾아봤더니 5일은 모디 총리 예방하고 6일은 그 공원 착공식 참여하고 그다음에 7일 날 귀국하는 거고 타지마할 간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공원 착공식이나 타지마할이 뭐 뉴델리 근처나 그렇게 있어가지고 잠깐 여기까지 온 김에 예. 뭐 차로 한 1시간 정도 거리면 잠깐 들렀다 오지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예. 그 공원하고 허왕우 착공식한 그 공원하고 예. 타지마할까지 거리가 몇 킬로냐면 400킬로예요. 아. 그러니까 이 타지마할 간다는 이야기는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인도 가서야 그 일정표에 타지마할 딱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모디 예방한 것도 조금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7월에 그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공식적으로 모디하고 회담을 만났는데? 했는데 그런데 4개월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영부인 혼자 달랑 와가지고 총리 만나면 인도 총리가 그 김정숙 여사랑 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에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가 참석했던 그 공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공원이냐면 허왕후 기념공원인데 예. 그 허왕후가 누구냐면은 금관가야를 설립한 김수로 왕의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허왕후가 인도에서 우리나라 그 가야까지 시집 왔다 해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도에다가 공원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공원 만드는데 영부인까지 갑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것도 영부인이 4개월 전에 갔던 인도를 또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그냥 첫 외교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방문이 있어 당시에도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파고들었죠.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이 대목이 들어가면서 다시 논란이 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당 내에서는
아니 이거 정도는 특검 사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했는데 국민들 우라통으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혈세탕전으로 국민들 지탄을 받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입니까? 회개하기 거지없는 주장입니다. 자, 여당 내 반응 좀 정리해 볼까요? 특검 얘기를 끌어주시는 분인데 여기 뭐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박정훈 당선인 등도 나오는데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특검은 먼저다. 먼저 하세요. 이런 주장. 그리고요, 여기 보면 박정훈 당선인 2018년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전용기 투어 사건이라고 표현해요. 사건. 특검 통해서라도 진실 가려야 된다. 특검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정기환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게 맞불 특검 주장 아니냐는 또 시각도 있고요. 아니면 이건 따져볼 만한 거 아닌가? 당시에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좀 약간 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맞불 특검이고 물타기 특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2018년 6년 전 일입니다. 그다음에 정말 저는 아쉽기 그지없는 게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의 인도 방문 외교인데 인도 정부 초청으로 방문했던 사실입니다. 이거 팩트 아닌가요? 자, 두 번째. 지금 좀 전에 정혁진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 과공 비례일 수는 있겠습니다. 장관급 정도만 와도 되는데 대통령 부인까지 와줬으니 이것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공 비례일 수는 있겠으나 자, 대통령 부인이 가서 타지마할 관광을 하면 안 됩니까? 이를테면 대통령 부인이 명품 백을 받았습니까? 주가를 조작했습니까? 명품 쇼핑을 했습니까? 이를테면 전혀 논란이 될 수 없는 것을 전직 대통령 부인까지 끌어들여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최상병 특검, 소위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이런 특검들을 막기 위한 물타기 특검으로밖에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저는 명백한 팩트에 입각해서 김정숙 여사의 어떤 그 인도 방문이 국고를 손실했거나 낭비가 있었다면 충분히 밝혀낼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검의 대상일 수는 없다는 얘기를 밝히고요. 더 나아가서 김정숙 여사의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선제적으로 받겠다는 전제에서라면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는 저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쌍특검은 괜찮지만 이거 따로따로 이거 안 된다 그 말씀 같은데요. 김주호 부대변인. 근데요,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거 회고해서 괜히 긁어부스로 만든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퇴임한 대통령이 회고록 쓸 수도 있고 본인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고록에 기록으로 남겨서 좀 오해를 풀고 싶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말씀하셨지만 아니 그 타지마할 관계 뭐 그게 비리를 저질렀네 아니면 범죄인가요? 저는 좀 잘 이해도 못하겠고 당시에 문화부 장관도 같이 동행했는데 어떤 점이 도대체 문제인지 정말 주가를 조작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요거 조혁진 변호사는 두 분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런데 원래 문체부 장관이 갔으면 예산이 2,7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가가지고 얼마 들었습니까? 3억 7천만 원 들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 이야기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백이 300만 원짜리 백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특검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100배도 넘는 금액이 안 들어가도 될 금액이 그런 식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대통령이 타지 않은 대통령 전용기가 뜰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논란을 누가 초래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에다가 저런 이야기 쓰지 않았으면 이미 재작년에 막 이렇게 막 한바탕 이렇게 이야기 있었다가 지금 수면에 가라앉았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이 이야기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호 부대변인.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계획에 없는 순방으로 500억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 특검해야죠. 아니 저는 좀 국민의힘이 뭐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 많이 좀 어려운 처지인 건 알겠는데요. 정말 과거 권력 이미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2년간 그렇게 수사하고 또 이렇게 특검까지 도입한다는 건 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육진 변호사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30초만 드릴게요. 뭐 별로 할 말은 없는데 문 대통령에 예.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게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예. 서해 공무원 그 살해 사건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느 순간부터 우리 정치권이 뭐 검찰에 고발하고 고소한 거 많은데 이제는 특검, 서로 특검입니다. 이쪽 특검, 저쪽 특검, 뭐 일각에서는 쌍특검이니까 뭐 같이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